네, 31페이지. 예, 비동기기입니다. 비동기기는, 우리 동기가 영어로 싱크로너스입니다. 싱크로너스 머신 동기기입니다. 근데, A 있죠? A, 비동기기입니다. 일단, 비동기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동기기가 뭐냐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비동기기 동기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동기기가 우리가 일정한 속도 회전하는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비동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기기고, 그 다음에 비포장표주입니다. 비포장표주, 왜요? 퓨즈에 포장, 그러니까 외피나 껍데기가 있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유리관 퓨즈, 유리관이라는 그런 포장되어 있죠. 그런 포장이 없는 것 비포장 표주입니다. 퓨즈 중에서 포장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포장 퓨즈는 포장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디스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디스터를 SC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이디스터 종류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디스터 하면은 대표적으로 SCR이 있고요. 트라이에 다이에, 그 다음 GTO, 이러한 제품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특징들이 다른 반도체요. 반도체 아시죠? 네, 그럼 반도체인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SCR이에요. 우리 봉고차 같은 겁니다. 봉고차, 저 봉고차 간다가 그 봉고차가 뭐예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모델명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이디스터가 나왔을 때 제품명이 SCR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SCR을 사이디스터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졌을 때 이 사이디스터에 SCR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러한 반도체 소자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얘는 우리가 전력전자나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나 컨버터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이것이 사이디스터라 그래요. 사이디스터. 그 다음에 실리콘 제어 정유 소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상교류입니다. 단상교류 말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삼상교류는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델타 결선, 삼각형 결선. 그 다음에 V결선이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단상 말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우리가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그런 전기들은 전부 다 이 삼상입니다. 삼상교류. 상이 3개예요. 3개. 보통 우리가 A, B, C상, A상, B상, C상이라 하기도 하고 R상, S상, T상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상이 3개인 것, 삼상교류고,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똑같이 이 삼상교류에서 삼상 4선식은 이 Y결선이요. 결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삼상인데 선이 3가지. 에다가 여기에 선 하나 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중성선이라고 하는데 요 놈을 우리가 지선이나 가공지선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이고 선이 4가닥인 것, 이것을 삼상 4선식 Y결선. 얘는 대부분 델타 결선은 삼상 3선식이 되는 거죠. 예, 요것이 삼상 4선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우리가 자성체는 뭐였냐면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인데 강자성체, 우리가 저번 보시면은 강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강하게 갖는 물체입니다.
자석이 잘 되는 거예요. 상자성체는 어중간한 겁니다. 반자성체가 있는데 반자성체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성체는 어중간하다. 어중간한 것을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장 안에 넣으면 자기장 방향이 약하게 좌화된다는 거예요. 아예 되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좌화된다. 그리고 자기장이 제거되면은 좌화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재료에 알루미늄, 주석, 백금, 산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인데 뮤추얼이에요. 뮤추얼 상호간에 한번 볼게요. 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전류에서 여기 자기장이 발생됩니다. 전류를 흘리면 내가 여기 전류를 흘리면 당연히 자기장이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 얘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에 전류를 흘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만든 것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과정이 솔직히 조금 복잡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놈을 내가 L1이라 하고 요 놈 L2라고 할게요. 요 놈의 인덕턴스, 요 놈의 인덕턴스에서 L1에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L2에서 자속 발생 능력입니다. 여기에 내가 전류 흘렸는데 가만히 있던 여기에서 전류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것을 뭐 자기 인덕턴스가 아닌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예. 다시 쉽게 보면 이건 여기에 전류 흘리는데 여기에 얼마나 자속 발생하느냐, 그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서지 전압. 우리가 서지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큰 전압이나 큰 전류인데 서지 전압, 큰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경내가 쳤다, 벼락이 쳤다, 갑자기 큰 전압 발생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 발생하는 큰 전압을 서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지 흡수기는 뭘까요? 서지 흡수기, 발생하는 낙뢰에 의해서 발생한 그 큰 전압을 흡수하는 것, 감소시켜주는 것, 이것이 서지 흡수기입니다. 그래서 낙뢰 때문에 발생한 순간적인 전압을 콘덴서 등을 이용해서, 필회기에다 콘덴서 등을 이용해서 그 큰 전압을 작게 해주는 것, 흡수시켜주는 것, 이것이 서지 흡수기가 됩니다. 서지 흡수기. 그 다음에 선간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지전압을 했는데요. 대지전압은 땅과 전선 사이의 전압인데 선간전압은 무조건 이렇게요. 만약에 단상이다라고 하면, 상이 하나인 단상이다라고 하면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라고 해서 라인 길이 VL이라고 하는데 라인입니다. 선과 선 사이의 전압. 만약에 삼상이라고 보세요. 삼상이면 삼상이라면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선간전압.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간전압. 실제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전기에서 대지전압보다 선간전압을 많이 씁니다. 필기에서는 선간전압을 많이 쓰고 대지전압은 실기에서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개폐기 LS, 제가 영문약호 할 때 했던 겁니다. LS 선로개폐기요. 선로개폐기. 선로를 내가 점검하고 싶을 때 꼭 고장만 났을 때 차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점검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열어서 선로를 열고 닫는 거, 이것이 선로개폐기 LS입니다. 그 다음에 성형결선. 성형수술 이거 아니죠. 성형이라는 것은 별성자입니다. 별성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결선은 이렇게 모양만 보면은 지금 Y결선을 이거 Y결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얘 삼상이죠. 육상결선. 얘를 조금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우리가 성형결선이에요. 성형결선. 예. Y결선, 성형결선. 그래서 성형결선 대표적인 것이 Y결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육상은 잘 사용 안 하니까, 특별한 경우 외면 사용을 잘 하지 않으니까 성형결선은 Y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결선은 우리가 델타결선 뭐 이런 거요. 얘는 이렇게 루프를 만들죠. 루프를 만든다. 환형결선이라고. 환형결선. 그래서 대표적으로 Y결선은 성형결선, 대표적으로 델타결선은 환형결선이라고 합니다. 환형결선.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 배전. 송전은 보낸다. 전기를 보낸다. 배전은 받는다. 이런 거죠. 송전, 전기를 보내는 것. 송전 손실은 뭐예요? 송전 손실. 어렵게 보지만 송전 손실은 전기를 보냈는데 보낸 전력이 100인데 받은 전력이 90이다. 송전 손실 얼마? 10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송전 손실을 얘기할 때 보통 전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전압 강화, 뭐 선로 전압 강화, 뭐 전압 손실 이런 것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송전 손실은 전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 선로 송전을 보내는데 송전하는데 필요한 선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세요. 송전선로 그 다음에 배전선로 전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전선로 전기를 받는데 필요한 전선에서 전선로라고 합니다. 뭐 배전이나 송전이나 전선로는 거기서 거기죠. 예, 그런데 송전선로에서 배전선로에서 전선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서 전기가 이렇게 갑니다. 전봇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선로라고 하면 요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선이고요. 전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봇대나 철탑이다 있죠. 요것을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합니다. 지지물. 그 다음에 전봇대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것은 지선. 그 다음에 전선과 전봇대를 절연시켜주는 것 에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로에 송전선로든 배전선로든 들어가는 것 요것들입니다. 전선, 지지물, 지선, 애자 요 4개. 네, 그 다음에 수용률입니다. 수용률. 이것은 뭐 필기도 그렇지만은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용률. 쉽게 보시면 얼마요? 얼마나 수용하느냐? 뭐냐? 전체 설비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게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거 전기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사용 전력 수용률. 설비 용량이 얼마인데 최대 사용 전력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용률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히터가 있는데 얘가 100, 뭐 200, 뭐 300, 400, 5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설비 용량 얼마냐? 전체 설비 용량 100, 200, 300, 400, 500이에요. 그러면은 1500인데 어떤 집이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무조건 이거 다 사용하는 집 없겠죠. 에어컨하고 히터를 같이 사용하는 집은 잘 없다는 겁니다.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용량에 대한 총 사용 전력, 최대 사용 전력이 얼마냐? 에이, 히터 틀 때 에어컨 안 튼다고 하면은 최대 사용은 요것과 요것 이 네 개를 동시 틀 때 얼마다? 예, 1000, 얼마? 1100이 되죠. 1100. 이런 비율을 수용률이라고 합니다. 수용률. 이런 수용률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수용률은 변압기 설계를 하는 거. 변압기 설계.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는 거. 뭐냐면, 수용률이 나와 있으면 내가 이런 거, 아유, 이번에 우리 집에, 우리 건물에, 아유, 변압기한테 들어와야 되겠는데, 변압기 얘를 얼마짜리를 사야 될까? 얼마짜리 사야 될까? 그럼 이 비율을,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요, 이 값을 참고해서 변압기를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예, 변압기. 네, 수용률.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이요. 아크 용접. 우리가 용접, 현장에 계신 분들 용접 굉장히 많죠. 레이저 용접도 있고, 요즘 나오면 레이저 용접, 그 다음 이산화탄소 용접, 그 다음에 스폰 용접, 빵빵빵 찍는 거 있죠. 그 스폰 용접도 있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크 용접 있죠. 아크를 이용해서 하는 용접. 네, 아크 용접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도란 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전기에서 안정도란 건 뭐냐면, 이런 거요. 얼마나 안정하냐보다 얼마나 안정하게 전기를 많이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요. 안정도 크다? 전기를 많이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안정하게 전기를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안정도가 크다? 아유, 전기 많이 못 보내면 안정도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하다는 의미보다는 전기를 많이 보낸다. 이것이 안정도가 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어떤 데는 암페어, 어떤 데는 앙페르. 이거 외국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법칙이에요.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전선입니다.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전류 방향, 이게 전류 방향이고 이것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전류가 자기장 만든다고 했죠.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가 자기장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 방향이 돼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근데 오른나사는 뭐냐면 이거요. 전류가 이게 아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쭉 가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세요. 안으로 들어간다를 전류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럼 전류가 들어가죠? 어떻게? 오른나사요. 전류가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고 전류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들어간다, 요거 나온다. 나오면 전류가 땅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기기기나 자기학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법칙이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실 필요 없죠? 공부 들어가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왼손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되죠? 오른손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예. 그다음 에노드가 이런 거요. 아까 전에 사이리스터 했죠. 사이리스터.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죠. 근데 사이리스터에서는 얘를 에노드로 합니다. 에노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 에노드, 캐소드. 그래서 에노드를 플러스, 캐소드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호선이죠. 신호. 우리가 펄스를 주는 단자가 있습니다. 펄스가 주는 것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게이트. 문이죠. 문. 그러니까 SCR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래서 에노드는 플러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자. 지금 보세요. 애자가 뭐다? 영어로 보세요. 인슐레이터. 뭐라고 해서 절연이라고 그러죠. 애자는 절연하는 겁니다. 절연을 하기 위해서 전선과 전봇대든 전선과 벽이든 이것을 절연시켜주는 거예요. 애자가 하는 역할이. 그것이 애자입니다. 애자. 절연물로 사용한다. 이것도 길거리 가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전선 있어. 이렇게 전선 이렇게 쭉 달린 거죠. 전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현수애자. 애자. 그 다음에 약전류 전선입니다. 약전류 전선이란 것은 말 그대로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선 얘기할 때 전력선이 있습니다. 전력선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전기 공급. 얘는 목적이 전력선은 전기 공급하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이니까 전압이 굉장히 크고 전류도 굉장히 큽니다. 전력선은요. 근데 지금 나머지 약전류, 통신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신호 공급이 신호. 얘는 전기 공급하는 목적이 아니고 고장났던 신호 아니면 전화 신호 이러한 신호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들은 전압도 작고 전류도 작은 아주 약한 신호 약전류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선, 전화선 및 기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전류 전선이라고 합니다. 약전류 전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 보세요. 우리가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이렇게 돼요. 임피던스는 저항 그 다음에 LC에 의한 저항 성분 리액턴스 합쳐서 모든 저항 성분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피던스분의 1을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분의 1을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저항분의 1을 컨덕턴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서셉턴스. 이런 용어들은 지금 제가 한가하면서 나머지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어.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임피던스분의 1을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어드미턴스. 단위는 우리가 임피던스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옴, 마이너스 1, 옴 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전기회사 지멘스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회사 지멘스. 그 다음에 여자 전류예요. 여자 뭐다? 그러니까 감자하면서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자석을 공급한다고 하죠. 기역, 어떻게 수역 이런 거 자석을 공급하는 것을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근데 여자 전류는 뭐예요? 자석을 공급하려면은 전류가 흔들려야 자석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계자가 자속을 발생하는 놈입니다. 계자가 자속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자에 전류를 공급한다. 계자에 공급되는 전류를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예요. 지금 여자 전류, 계자 전류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하지만 여자 전류는 계자 전류가 돼요. 여자 전류는 계자 전류. 이게 뭐? 여자가 뭐? 자속을 공급이죠. 그럼 자속, 여자 전류 뭐야? 자속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류. 다른 말로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여자 전류, 계자 전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역률은 앞에서 했죠. 많이 했습니다. 전체 전력에 대한 실제 일하는 전력,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약호로 PF 파워 팩터입니다. 파워 팩터. 역률. 그 다음에 역률 계산은 뭐예요? 역률 계산은 그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역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역률 계산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률 계산하는데 일단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역률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역률을 제가 크게 하고 싶다, 역률을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률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하면, 첫 번째, 유효전력을 증가시켜도 되고, 두 번째, 피상전력을 감소를 시켜도 되는 거죠. 당연히 분자를 증가시켜도 되고 분모를 감소시켜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역률을 개선시키냐라고 하니까 유효전력을 증가시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필요하지 않은 전력을 더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피상전력을 분모 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피상전력을 감소시켜서 그래서 역률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전력을 감소시키는데 얘를 가만 놔두고 피상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동기조상기도 했지만은요 어떤 방법으로 한다? 무효전력을 감소시켜서 역률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예, 역호는 뭐예요? 역은 우리가 딱 봐서 기차역 말하는 거 아니죠? 역은 거꾸로 되었다, 역이다. 근데 뭐가 거꾸로 되었다? 극이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호란 것은 수은정육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곳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수은정육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극이 거꾸로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이런 것을 역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이에요. 우리가 인입선은 우리가 맨 앞에서 뭘 했냐면 가공 인입선 했습니다. 가공 인입선. 전봇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법규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집이 있고 집이 있는데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에서 집으로 첫 집으로 갑니다. 전기 들어가죠? 이것은 가공인입선. 여기에서 어떻게 둘째 집으로 갑니다. 맞죠? 뭐 집집마다 전봇대가 있을 필요는 없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접인입선. 얘를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인데 케이블 중에서도 연피 케이블은 뭐냐면 연피가 우리가 납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납껍데기. 어떤 케이블은 납으로
그 전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피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에 연피가 있는 건 납껍데기로 둘러싸인 것, 이것을 연피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ohm의 법칙은 전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법칙입니다.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서 ohm의 법칙은 뭐냐? V는 IR이라고 해서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도는 다 알지. 근데 실제로 중학교 때 공부를 적으신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내가 안다고 딴 사람도 아는 건 아니고 실제로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ohm의 법칙.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와, 나 전기 처음이다. 나 비전공자다. 전기 비전공자다. 전기 진짜 처음 한다. 그런데 ohm의 법칙은 안다. 이거는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전기 공부하시다 보면은 ohm의 법칙, ohm 도대체 처음 듣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비전공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전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전압은 들어봤어요. 전류도 들어봤어요. 나머지 하나도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전기 처음 하실 때 나 ohm의 법칙을 아시면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기죽고 어려울 거다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와전류입니다. 와전류. 에지 커런트입니다. 에지 커런트. 이게 뭐냐면 와전류랑은 이런 겁니다. 에지인데 철덩어리가 이렇게 해서 철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철덩어리에 여기에 변압기라고 하면 철덩어리 속으로 뭐가 흐르냐면 이렇게 자속이 공급이 돼요. 자속이 철덩어리로 흘러요. 그 철덩어리를 타고 자속이라는 놈이 흘러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철덩어리에 자속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회로인데요. 지금 자속이 흐르면 이런 거요. 가만히 있던 철덩어리에 자속이 발생하니까 여기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맴도는 전류가 이런 거예요. 돌이 떨어지면 공기정이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그 자연현상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예요. 자속이 오니까 철덩어리 자속을 뭐야 너 뭐야 오지마 하면서 막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맴도는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맴도는 전류 우리가 와전류, 다른 말로 맴돌이 전류, 그것을 에지 커런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전기 보내줬는데 그게 이 자속 잘 지나가면 자속 방해하라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맴돌이 전류, 와전류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외형률입니다. 외형이라는 것은 왜곡되었다. 역사가 왜곡되었다. 역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거죠. 외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외형률,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일그러짐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그러짐의 비율. 외파가 일그러진 파가 얘를 고조파들입니다. 고조파에 의해서 파형이 일그러지는데 고조파에 대한 정연파에 대해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뭐다? 우라늄 아시죠? 일본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우라늄이나 이런 것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핵을 분열시킬 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죠.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mc의 자승 질량 곱하기 비트의 속도의 제곱 그런 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 손실만큼의 그 에너지 손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우라늄은 보통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죠? 예, 그것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 정도는. 그 다음, 위상각이란 것은 우리가 전기를 교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류해서. 어떤 것을 보세요? 이렇게 시땅, 여기가 얼마는 시땅 시간이 0일 때, 시땅 했을 때 시간이 0일 때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 0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놈은 어떻게 시땅에서 여기, 어떤 놈은 어떻게 시땅에서 여기, 시땅에서 여기. 그러니까 시땅 했을 때 요거 세타2 했을 때 요것을 위상, 요게 각도예요. 각도 0도, 90도, 180도, 뭐 360도 이렇게 되는데 이 각도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C땅 했을 때 세타1이다 그러면 플러스 세타1, 세타1만큼 빨리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 C땅 했을 때 세타2만큼 늦게 출발했다. 마이너스 세타2, 늦게 출발했다. 위상이 마이너스 세타2다. 혹은 세타2만큼 뒤진다라고 하는데 이 각도를 위상이라고 하고요. 전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전기에서 위상 때문에 전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하여튼 복잡하게보다는 위상이 대충 C땅에서 때 얼마만큼 뒤졌냐 앞섰냐 그걸 말하고, 그 다음 위상차는 얘하고 얘의 차요. 이 하얀 것과 요놈의 연두색의 차이는 세타 차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 것과 빨간색의 차이는 어떻게 세타2의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얘하고 위상차는 얼마냐? 세타1, 세타2 플러스만큼, 이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위상차라고 그래요. 위상의 차이를. 네, 요것은 회로 이론에 가서, 회로 이론 2장에서 굉장히 깊이 다룰 겁니다. 이 다음. 그 다음, 유도 기전력이에요.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교류 전기 있죠. 직류 전기 말고. 직류는 우리가 어떻게 넣느냐면, 직류는 태양열 같은 게 있죠. 솔라셀이나 아니면 화학작용 있죠. 화학작용 등에 의해서, 아니면 충전 등에 의해서 직류를 얻는데, 교류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 렌츠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교류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얘가 유도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유도된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류에서 처음 만들어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드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다시 하지만 유도 작용에 의해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유도 기전력입니다. 만들어진 기전력, 교류에서 처음 만들어진 기전력, 이것이 유도 기전력입니다. 유도 전류는 유도되는 똑같이 얘들에 의해서 이렇게 패러데이 렌즈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도 전류, 그래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는 우리가 코일을 유도라고 합니다. 코일, L 성분을 유도 전류. 그다음 유도성 회로는 우리가 코일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유도성 회로라고 하면은 L 회로를 얘기해요. L이 성분이 강한 것.
그 다음 반대로 용량성 회로라고 하면은 콘덴서, 캐패시턴스를 용량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용량성 회로는 C 성분이 강한 거, C 성분이 강한 거 용량성 회로, L 성분이 강한 것을 유도성 회로. 둘 다 있을 때, 둘 다 있다고 봤을 때 L이 더 크면은 유도성, 혹은 L만 있어도 유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있을 때 C만 있어도 용량성, C 성분이 더 커도 용량성입니다. 네, 여기 주시고 유입 차단기인데 차단기 52에요. 52 차단기인데 기름을 가지고 절연유예요. 절연유 기름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원리 기름으로 가지고 차단을 하는 차단기를 유입 차단기 OCB라고 합니다. 네, 일단 35페이지까지 잘 했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